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금강하구. 넓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금강하구는 강과 바다가 접해 있어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가창오리를 비롯해 기러기, 갈매기, 물대새 등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어 보기 드문 경관을 이룹니다. 특히 하늘을 다 덮을 듯한 가창오리의 힘찬 군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장관입니다. 가창오리의 군무는 해질녘 먹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군무 후 흩어진 가창오리는 밤새 그룹별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른 새벽이 되면 먹이 활동을 마친 가창오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다시 큰 무리를 이룬 가창오리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달콤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금강하구에서는 쉽게 군무를 관찰할 수 있어 겨울이면 철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금강은 장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무주, 옥천, 대전, 부여, 군산 등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흐르는 강입니다.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름에 비단 금자를 붙여 불렀을까요? 공류가 아름다운 옥천을 지나 부여에 들어서면 백제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 문화가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금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강과 도시의 발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가 이미 백제시대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38년 백제 성왕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서 부여지역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부여에 세워진 최초의 계획도시는 당시의 지명을 따서 사비성이라 불렀습니다. 최초의 계획도시 사비성을 발판으로 성왕은 백제 중흥을 꿈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엔 흥망성쇠가 있듯 백제의 마지막 운명은 삼천궁녀와 함께 낙화암에 잠겼습니다. 낙화암 바로 옆에는 삼천궁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고려 때 세운 고란사라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백제의 중흥과 멸망을 지켜보았던 금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서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하구에 이르면 아픈 근대사의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강경은 현재 국내 최대 젓갈시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등과 가슴을 맞대고 줄을 서서 다녀야 할 만큼 번성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일본은 강경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강경 대신 군산을 새로운 항구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면 일제의 흔적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군산항에 있는 뜬다리 부두도 일제의 흔적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에 상관없이 부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이 뜬다리 부두를 통해 일본으로 실려나갔습니다. 호남 평야는 전라북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서울시 면적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방대해서 인근의 하천만으로는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일제강점기부터 섬진강의 물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흘러 광양만까지 20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최대 범람기와 최대 갈수기의 수량 차이를 나타내는 하상 개수가 매우 큽니다. 양자강이 1대 22, 나일강이 1대 30인 반면 한강은 1대 400, 섬진강은 1대 700으로 하상 개수가 유난히 크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치수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섬진강에는 보성강댐, 주암댐 등 크고 작은 댐들이 많습니다. 그중 섬진강댐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는 물론 수력 발전까지 겸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입니다. 섬진강댐의 물은 왕자산을 관통해서 산 반대편 칠보로 유역 변경되고 그 물은 동진강으로 흘러가 호남 평야의 관괴 용수로 활용됩니다. 섬진강 물이 호남 평야를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평야의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우리나라 고대 저수지 중 가장 큰 벽골제가 있습니다. 벽골제는 백제시대에 건축되어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섬진강.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강이기도 합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 중 걷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천단마을에서 구단마을을 거쳐 장구목으로 흘러드는 물구비를 꼽습니다. 장구목에 가면 아주 진귀한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요강바위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인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세 덕분에 요강바위는 1993년 경기도의 한 야산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도난당한 지 1년 반 만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돌들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상류에서 운반된 돌들이 오랜 시간 안반 하상을 깎아내며 만들어낸 것인데요. 섬진강 장구목과 경기도 가평천이 대표적인 포트홀 지역입니다. 가평천에서는 이런 돌들을 항아리 바위라고도 부릅니다.